여러분이 손흥민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지난달 QF1 127편 비행기에서 한 오만한 사업가가 전설적인 축구선수인 손흥민을 모욕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에게 손흥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면모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글을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건은 2024년 12월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은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퍼스트 클래스 객실을 걸어 지나갔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와 가죽 재킷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얼굴은 익숙한 모자 아래로 살짝 가려져 있었고 그는 조용히 6번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때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가난뱅이, 여기가 내 자리야. 당장 나가. 데릭 랭스턴이 통로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맞춤 네이비 정장은 이마에 튀어나온 핏줄과 어울렸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잃은 실패한 비즈니스 미팅에서 막 돌아온 그는 이미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손흥민을 바라보며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좌절감은 표적을 찾았습니다. 손흥민은 특유의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표를 확인해 볼까요? 데릭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표를 확인해? 너 옷 좀 봐. 너 분명 이코노미에서 잘못 들어왔어. 퍼스트 클래스는 너 같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야. 손흥민은 데릭의 표를 손에 들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작은 종이 조각은 단순한 좌석 번호 이상의 것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표를 부드럽게 뒤집으며 몇몇 승객들이 미소를 감추게 만들었습니다. 데릭의 좌석은 6번이 아니라 9번이었습니다. 표가 뭐라고 적혀있든 상관없어. 데릭이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를 탈 돈이 어디 있어? 집이라도 팔아서 표를 샀나? 승무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당신 좌석은 내가 누군지 알아? 데릭이 그녀 말을 끊었습니다. 난 데릭 랭스턴이야. 랭스턴 엔터프라이즈의 CEO라고. 그의 목소리는 회사 이름을 말할 때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아침 재무 뉴스는 혹독했습니다. 몇 시간 전 5천만 달러짜리 계약이 그의 면전에서 무너졌습니다. 손흥민은 모자를 살짝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삶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죠. 랭스턴 씨, 겸손? 데릭이 거칠게 웃었습니다. 난 내 제국을 맨 땅에서 읽었어. 성공에 대해 너 같은 운동선수한테 설교받을 일은 없어. 손흥민의 눈이 데릭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다시 세워보는 게 좋을지도요, 친구. 그 말과 함께 QF127편 퍼스트 클래스 객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골 하나당 수천 달러야.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객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데릭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봐, 너 같은 쓸모없는. 그는 한 엄마가 아이의 귀를 막자 말을 멈췄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진짜 성공한 사람을 위한 거야. 운동장 옷 입고 다니는 가짜가 아니라. 손흥민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캐주얼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승무원이 알아채는 강렬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축구선수의 유려한 우아함을 담고 있었지만 데릭은 너무 화가 나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성공은 입는 옷으로 측정되지 않아요, 친구. 손흥민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측정되죠. 데릭의 웃음소리가 객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운동선수 지혜는 됐어. 성공에 대해 네가 뭘 알아? 내 운동화는 내 시계끈보다도 싸 보이는데. 한 어린 소년이 엄마의 소매를 잡아당겼고 그의 눈은 알아보는 빛으로 커졌습니다. 엄마는 재빨리 전화기를 꺼내 알아차린 얼굴로 급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해보는 게 좋을지도요, 친구. 손흥민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랭스턴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비즈니스 뉴스가 꽤 화제더라고요. 데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드니 계약 실패. 이 낯선 사람이 어떻게 아는 걸까? 그의 회사 주식은 자유낙하였고 가장 큰 고객이 몇 시간 전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동선수가 그걸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너 누구야? 데릭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손흥민은 수많은 상대를 경기장에서 압도했던 그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서 오는 힘이 아니라 진짜 힘을 배운 사람일 뿐이죠. 그때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열에 앉은 10대 소녀가 놀라며 부모님에게 전화기를 보여줬고 알아보는 물결이 객실의 불처럼 퍼졌습니다. 그리고 데릭은 자신이 누구를 모욕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데릭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안요원, 누가 보안요원을 불러요?
이 남자가 이코노미로 가야 할 자리에 안 가고 있어요. 수석 승무원이 미소를 감추려 애쓰며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매니페스트를 확인했는데 손흥민 씨는 6A 프라임 좌석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씨? 대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통로 건너편의 백발 남성이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젊은이, 지난 10분 동안 손흥민한테 소리쳤잖아. 대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낡은 운동화, 자신감 있는 자세, 축구에 대한 언급이 갑자기 끔찍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럴 리 없어. 대리기 더듬거렸습니다. 손흥민이 저렇게 입고 다닐 리가. 어떻게 입고 다니는데요? 친구? 손흥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외모보다 편안함을 중시하는 사람처럼, 멋진 정장이 없어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이제 다른 승객들은 더 이상 즐거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화기가 꺼내지고 대리의 깨달음의 순간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악몽은 더 악화될 것이었습니다. 손흥민 씨, 저는 대리의 디자이너 넥타이가 갑자기 목을 조이는 듯 느껴졌습니다. 9A 좌석이 저기 있어요. 손흥민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코노미를 더 좋아하지 않는 한. 객실의 웃음소리가 퍼졌지만 손흥민은 아직 교훈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리기 슬금슬금 물러나려 할 때 손흥민의 다음 말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힘과 권력의 차이를 아세요? 대리기 수치심과 호기심이 섞인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가르쳐줄 것이었습니다. 진짜 힘은, 손흥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용해진 객실에 쉽게 퍼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작게 느끼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을 끌어올리는 데 있죠. 심지어 그들이 당신을 끌어내리려 했을 때도. 대릭은 통로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초기 오만함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가난하다고 비웃고 옷을 조롱했던 사람은 단순한 유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축구 실력과 인성으로 유명한 전설이었습니다. 난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쳤어요. 손흥민이 다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싸움은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자만과 편견에 맞서 스스로 싸우는 거죠. 승무원이 대릭의 기내 수화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좌석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대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자신이 내뱉은 모든 모욕과 오만한 발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난 끝났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계약도 망쳤고 이제 이건 내일이면 모두 알게 될 거야. 아니에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이제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이 당신이 나쁜 날을 보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실수를 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아니면 그걸 통해 배웠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어요. 대릭은 손흥민의 목소리에 담긴 판단 없는 톤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비난하기는 빠르고 용서하기는 느리죠. 손흥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요. 한 노년 승객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손흥민 씨가 축구를 시작했을 때를 기억해요. 전성기에도 항상 겸손했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제 뿌리를 상기시켜줬고 저는 절대 잊고 싶지 않았어요. 대릭의 다리가 약해졌습니다. 그가 가난하다고 판단했던 사람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굴욕적으로 만들지 않고 손흥민은 그에게 퍼스트 클래스 좌석보다 훨씬 귀중한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요. 친구. 손흥민이 옆에 빈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첫 프리미어리그 데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대릭이 망설이다 천천히 앉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놀라움 속에서 손흥민이 축구 챔피언, 세계적인 스타, 문화 아이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죠.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낡은 신발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감독이 저를 보고 경기장이 아니라 운동장 출신 같다고 했어요.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대릭은 여전히 상황을 처리하느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시간에 감사 인사를 하고 집에 가서 더 열심히 훈련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돌아왔죠. 여전히 이 운동화를 신고 두 줄 뒤에 어린 소년이 모든 것을 전화기로 녹화하고 있었지만 이번엔 대릭은 소셜미디어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자신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너 같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야. 그 자리를 얻었나요? 대릭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국엔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감독이 저에게 귀중한 걸 가르쳐줬듯이 오늘 당신도 뭔가를 배우고 있잖아요. 객실 전체가 이제 조용해졌고
손흥민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릭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가 모든 것을 바꿀 교훈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돈으로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살 수는 있어요.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품격은 살 수 없죠. 그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와요.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요. 대릭은 자신의 이탈리아 가죽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5천만 달러 계약을 잃었어요.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가끔은 넘어져야 제대로 일어서는 법을 기억할 수 있어요. 손흥민이 대답했습니다. 객실 승무원이 이륙전 준비를 시작했지만 아무도 안전 데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융혈이 뜻밖의 두 사람, 겸손한 전설과 겸손해진 경영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손흥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이코노미도 탈 돈이 없었어요. 퍼스트 클래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많은 부자들이 절대 배우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그게 뭐예요? 대릭이 물었습니다. 지갑 크기는 마음 크기보다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로 건너편에 10대가 눈물을 닦았고 그 모든 교환을 놓고 하던 그녀의 엄마가 마침내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공했잖아요. 대릭이 말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손흥민의 대답은 앞으로 몇 년간 대릭을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성공이 당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그리고 당신은 곧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손흥민이 낡은 가죽 재킷에서 신문 조각을 꺼냈습니다. 당신의 실패한 계약이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읽었나요? 대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사려던 회사는 맨 땅에서 시작한 사람의 거예요. 모든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며 일군 회사였죠. 그가 당신 제안을 거절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평판 때문이었죠. 대릭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평판. 손흥민의 눈이 대릭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내 운동화를 보고 나를 판단한 것처럼요. 승무원이 찢어진 종이 한 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손흥민 씨, 방해하고 싶지 않지만 제 조카가 암과 싸우고 있어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손흥민은 이미 사인을 하고 격려의 개인 메시지를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봤죠? 손흥민이 대릭에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인은 이 운동화보다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 그 조카를 위해 할 기도가 더 소중하죠. 대릭은 손흥민이 승무원을 CEO에게 보이는 것과 똑같은 존중으로 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오늘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존중이었습니다. 그 계약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손흥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인성에 관한 거였죠. 그리고 친구, 오늘은 당신이 그걸 보여줄 기회예요.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올랐을 때 대릭이 마침내 다시 입을 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오죠? 이 비행기의 모든 사람이 제 최악의 모습을 봤어요. 구원은 바로 거기서 시작돼요. 손흥민이 대답했습니다. 바닥을 쳤을 때 우리가 진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죠. 그는 다른 승객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넘어지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친구, 당신이 일어서는 걸 보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방식이죠. 진심으로 미안할 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릭이 자리에서 몸을 곧게 폈습니다. 손흥민 씨, 저 손흥민이라고 불러요.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손흥민. 대릭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판단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릭이 깨달음이 떠오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는 누구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됐어요. 손흥민의 미소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 그게 자아해주는 골인이라고 할 수 있네요. 객실의 긴장이 마침내 풀리며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대릭조차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이 영상을 볼 거예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손흥민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구원도 보여주세요. 그 비행 후 3개월 뒤 대릭 랭스턴은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비즈니스 계약 때문이 아니라 회사 문화를 바꾼 것으로요. 이제 모든 신입 직원은 첫날 낡은 운동화 한 켤레와 당신의 인성이 옷보다 중요합니다. 라는 메모를 받습니다. 손흥민과의 만남이 담긴 바이럴 영상은 그가 두려워했던 대로 그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변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순자산이 아니라 자기 가치에 있다는 것을 배운 사람의 상징이요.
손흥민은 일주일 뒤 대릭에게 사인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유명한 골 장면이나 경기 포즈가 아니라 그 낡은 운동화 사진이었죠.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올바른 길을 계속 걸어가요. 친구, 때론 삶의 가장 큰 교훈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오죠. 대릭에게 그것은 운동선수 복장의 전설적인 인물로부터 왔습니다. 그에게 겸손이 약점이 아니라 진정한 힘의 기초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죠. 여러분, 외모나 옷, 은행 계좌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그날 보여줬듯이 진정한 품격은 비행기에서 어디에 앉느냐가 아니라 옆에 앉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릭은 마침내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입는 정장이나 차지한 좌석이 아니라 당신이 감동을 주는 삶과 바꾸는 마음에 관한 거죠. 이 고원의 이야기를 즐겼다면,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손흥민의 지혜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루드비입니다. 때론 최고의 인생 교훈이 가장 예상치 못한 스승에게서 온다는 걸 상기시키며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